하루가 시작됐어요. 그죠? 자, 우리 오늘 진행할 부분은 50페이지다. 그죠? 간절한 몰입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줄을 쳐야 되는 건 뭐다? 간절한 몰입이라는 거겠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 예를 들면 뭐 그 일이 어떤 일이다 혹은 뭐 내가 잘했다 못했다 결과랑 상관없이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몰입할 수 있으면 인생은 바뀐다는 거예요. 몰입할 수 있으면 인생은 바뀐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몰입할 수 있다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몰입이라는 걸 정말 잘 못 해내죠. 잘 못 해내는 이유가 또 뭐냐? 요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이나모리 맞나? 자, 이나모리 씨도 처음부터 일에 대한 본인의 어떤 철학이 이렇게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냥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젊을 때 고생을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떻다? 되게 구닥다리 같고, 그죠? 무슨 젊어서 고생을 한다 말고. 이제 여러분은 조금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젊을 때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말을 조금 동의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동의 안 하는 편이세요? 저는 조금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확실히, 뭐라 해야 되나? 젊었을 때 고생을 하게 되면 삶을 좀 다르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지 않는, 뭐든지 쉽게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들어야 그게 정상이지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도 그냥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51페이지 보면, 이제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입사 동기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그만두는 거예요. 회사를 다 이제 어쨌든 들어갔는데, 입사 동기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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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는 거예요. 느낌이 어떨까요? 내가 있는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나 일을 정말 잘해봐야 되겠다는 느낌보다는 나도 빨리 다른 데 좀 마련해서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이 훨씬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환경이 주는 힘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특히나 우리처럼 뭐 예를 들면 입사도 없고 퇴사도 없는, 그렇죠? 아미 비즈니스 입사도 없고 퇴사도 없고 이런 곳에서는 내가 어떤 동료들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참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도 어땠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주위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이 다 어땠다? 망해가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저 결혼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사람이 여기에 취직했을 당시는 굉장히 일본이 불황이었던 거예요, 불황. 그래서 엄청나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취직을 못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나모리 씨는 본인의 대학 교수의 소개로 이 지금 이제 망해가는 회사이긴 하지만 이 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52페이지에 보면 음 이제 환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불만을 자꾸 듣게 되니 이게 주관이 뚜렷하지 않았던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똑같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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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소개시켜준 교수님에 대한 은혜도 잊은 채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했으면서 그래서 포인트 이거예요. 본인이 뭔가를 했냐는 거예요. 어, 뭔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 전념을 하고 몰입을 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진짜 제대로 했는데 뭐가 되지 않아서 뭔가, 이게 진짜 내 길이 맞나? 라는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주위 환경이, 수떡수떡수떡 하니까 자기도 그냥, 원래는 이 교수님에 대한 감사와 이 취직 자체가 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온데간데였고 자기도 같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개인이 어떤 성과를 올리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환경에 따라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제일 흔한 경우로 그런 게 있잖아요. 형제 파트너가 모였는데 A라는 친구가 자기 직 스폰서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죠. 한마디 툭 던졌어. 그러면 자기하고는 그렇게 별 그게 없어. 근데도 옆에 있는 사람은 맞지 맞지 이렇게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동의를 표현한다는 것이 본인도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멀쩡한 사람 하나 완전히 잡죠, 그죠? 근데 이제 진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는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자기하고는 별 그게 없어. 근데 특별히 좋은 것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요 사람도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나모리 씨가 입사한 1년 정도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사 동기들이 차례차례 그만두기 시작해서 결국은 누구만 남았다? 두 명만 딱 남은 상황이 된 거예요. 두 명만. 근데 그 나머지 한 명마저도 어, 여기 있으면 비전이 없어 하면서 어떤 다른 자위대 후보생 학교에 지원을 툭 해버린. 이 사람도 어떻게 했나? 나도 같이 지원하지 해서 둘 다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요 회사에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됐다. 근데 합격을 했어요. 또 감사하게.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했다? 호적 특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나모리 씨도 그 친구도 자기 고향에 호적 특본을 또 떼서 회사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참 되게 현명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상대 친구는 호적 특본이 와서 합격한 그곳에 떡하니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는데 자기는 기다려도 호적 특본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중간에 그래서 결국은 입학이 취소되었고, 입학이 취소됐다는 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죠? 이거는 불행일 수도 있고 다행일 수도 있어요. 누가 만드는 거다? 이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야. 이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어. 본인이 뜻하지도 않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뜻하지도 않게 그런 일이 있어서 불행일 수도 있고, 뜻하지도 않은 그런 일이 있어서 행운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누가 내가 만들어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 입학이 취소됐고 결과적으로는 입사 동기 중에 자기만 그 회사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망해가는 회사에 본인만 떡하니 남아있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혼자가 된 나는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다는 혼자가 된 나는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다. 54페이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한다고 해서, 원래 계획대로 이직을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거기서는 불만 없고, 모든 일이 다 뭐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그러니까 입사 전에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그 회사를 그만둔 탓에 오히려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죠. 또 망해가는 회사에 자기가 남았다고 해서 그러면 되게 좋은 사람이 되나? 그렇죠? 모르죠. 그것도 알 수 없죠. 회사에 남아 노력했는데도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키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성공 혹은 실패가 있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성공하고, 다른 곳에 이직했다고 해서 성공하고, 뭐, 뭐라 그러나, 여기 남아있다고 해서 뭐 실패하고, 혹은 남아있다고 해서 또 성공하고,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어요. 뭐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뭐, 여기서 하면 성공하고, 여기서 하면 실패하고, 저기서 하면 성공한다? 저기서 하면 성공하고 여기서 하면 실패한다?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거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저렇게 했으니까 실패하는 건 없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이직을 했어, 이 친구가. 이나모리 씨가 이때 이직을 했어. 나머지 동료들은 다 이직을 했잖아, 이 사람 빼고. 근데 이직을 했던 그 사람이 이직할 정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었냐를 잊지 않고 그곳에 가서도 내가 처음에 이 망해가는 회사에 취직해서 들어가 보니 야 상황이 이렇더라.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이직을 했어. 이직을 했을 때 절대로 그런 상황을 다시 안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아주 철저한 어떤 자기 굳은 결심과 결정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성공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똑같아요. 이 사람은 이나모리 씨는 남았어. 남았는데 남은 상태에서 그대로의 마음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호적 등본을 떼갖고 딱 그때 이직을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여기서 성공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직을 했다고 성공을 하고 이직을 안 했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을 하든 이직을 하지 않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직을 안 해도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이직을 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나모리 씨가 굉장히 잘한 건 뭐다? 그럼 호적 등본을 못 떼가지고 남아 있어서 그 회사가 점점 좋아져서 재수하면서 이 사람이 좋아졌던 것이 아니라 고민과 상황은 뜻하지 않게 남게 됐어. 호적 등본은 못 떼와가 뜻하지 않게 남게 됐지만 이 사람이 그 상황을 고민과 고민 끝에 어떻게 했다?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명확하게 결론 내렸다. 어떤 결론? 어,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둔다면 아무리 좋은 회사에 간들 똑같지 않겠나? 똑같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기서 A에서 새는 바가지가 B에서 안 샌다? 그렇진 않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A에서 바가지가 샜어. 그런데 B로 이동할 때 그 바가지에 메꾸면 새는 바가지를 은박지를 붙이든 내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A에서 새는 바가지였어. 그러면 내가 B로 이동할 때는 새는 바가지를 은박지를 붙이든 꼬매든 내가 반드시 B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이런 부분이 두 번 반복하게는 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 결심이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 리더라면 B로 이직한 것이 그 사람은 잘한 거예요. 그 사람 B로 이직해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A라는 상황이 아니니까 B로 이직했다? 그럼 B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다 사람이 하는 데기 때문에.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히려 뭐 피하려다 더 큰 거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여기든 거기든. 그러니까 우리 그 미친놈 법칙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도 미친놈이 있다. 어떤 회사에도 간부들, 나 위에 상사 미친놈이 있다. 근데 그 놈이 진짜 미친놈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미친놈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아니, 진짜 미친놈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내가 내일에 대한 신념이 없었을 때는요, 다 나를 귀찮게 하는, 응? 그냥 나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로 볼 뿐이에요. 응?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독사 있어 없어요? 독사.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독사. 꼭 체육 선생님이야.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 별명이 독사였어요. 왜? 물리면 죽는다. 잡히면 죽는다. 교문 입구에 잡히면 막 그날 막 끝인 기라. 응. 별명이 독사였어요. 어느 학교도 독사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독사가 진짜 미친놈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에 와서. 어. 내가 똑바르면요. 독사가 100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똑바르지 못하면, 이제 학생 때, 학생으로서 똑바르지 못하면, 독사가 한 명밖에 없어도 항상 나는 거기에 걸린다. 이해됩니까?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자, 54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남아서, 그래, 뭐, 다 가고 내 삐 안 남았다 하면서. 나는 결국 그들 중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어? 정말 이직도 못하고 이러고, 이 다 망해가는 회사에 있구나. 라고 그 상황을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실패했어요. 100%. 그런데 이 사람이 이직하려다가 성공 못해갖고 남게 됐어.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자고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자. 불평불만을 내뱉는 대신 일단은 당장 눈앞에 놓인 일에 철저히 몰두해 보자. 이 별표. 몰두해 보자고 뭐 했다? 다짐했다. 다짐,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 다짐했다. 쓸데없는 잡념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일에 정면으로 부딪혀 보기로 했다. 그러자 치열하게 싸워보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멋있는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진짜 이직하고 싶었어. 이 사람이 진심이었어. 근데 웃자다가 지 혼자 이직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회사의 모든 것이 꼴보기 싫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똑같잖아요.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혼 못했어. 이혼하려고 했어. 진짜 진심으로 이혼하려고 했어. 근데 너무 상황이 무시. 자꾸 안 되고 이혼을 못했어. 그럼 그때부터 그 남편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이 여자는 상황이 어떻게 돼요? 지옥이지. 지옥이지. 이혼할래 했는데 이혼 못했어. 돌아버리지. 다 꼴보기 싫지. 그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혼 못한 남편을 볼 때마다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돈다 막 하나부터 열까지 막 무슨 짓을 해도 꼴보기 싫겠죠. 이 사람도 안 그랬겠어요? 아니 이직을 마음 먹고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어째 잘못해갖고 이직을 못한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형님이 호적등본을 일부러 안 보내줘갖고 이직을 못하면 얼마나 억울해. 아니 상황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해. 억울해 죽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 내가 진짜 씨, 한 번 더 조금만 여차해봐라. 바로 또 이직할 거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이직할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한단 말이야. 뭘 똑바로 해. 됐어. 내가 막 여차하면 이직할 건데 이런 마음이었겠죠. 보통 사람이면. 사실은 그럴 거예요. 그럴 확률이 99.9999예요.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한 결정을 한 거예요. 아주 현명한 결정. 자기한테 도움되는 결정을 한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이직할 때 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했다? 치열하게 싸워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진짜 예를 들면 아까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혼 못한 상황. 내가 진짜 최고의 와이프 가면 태워볼 거야. 이렇게 결정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쉬워요? 열나 어렵지. 월급 싫어 죽겠는데. 하나도 마음에 월급이 마음에 들어. 그 회사가 이름이 마음에 들어. 동료가 마음에 들어. 선배가 마음에 들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다고요? 이직할 때 이직하더라도.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내가 하루만 당신이랑 살고 내일 난 또 이혼 신청서 넣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최고로 치열하게 베스트로 해내보겠어. 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치열하게 싸우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다. 진지하게 그래서 일을 해. 그래서 어떻게 했대, 이 사람이? 연구실에서 집에 가지도 않아. 집에 가지도 않아. 연구실에서 24시간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침낭을 펴놓고 집에 가지도 않고 회사에 살았다. 이게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이직을 안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 중요한 거. 우리도 한번 셀프 체크 잘 해봅시다. 자, 55페이지 밑에 보시면 하루 업무가 끝난 밤 시간과 휴일에는 업무가 끝났어. 그럼 어쨌다고요? 도서관 갔다, 도서관. 왜? 이 사람이 연구하는 분야가 미국 논문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서관 가서 또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또 영어를 한 손에 쥐고 영어 사전을 한 손에 쥐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했냐면 주인의식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도성이 없으면 몰입이라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되지 않아요. 우리 제목이 뭐예요? 간절한 몰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에서도 진짜 중요한 단어들이 많죠. 우리 탑리더님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한 개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바뀌니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신뢰라고 하셨어요. 신뢰. 인간관계 비즈니스니까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 신뢰. 어,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라고 하면 목표. 목표. 그 목표를 다른 말로 주도성이다. 그러니까 주도성만 갖고 있으면 본인이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표만 잃지 않으면 저는 모든 리더들이 대단히 우수한 리더가 된다. 진짜 그 개인의 능력이 있어서 우수한, 그러니까 뭐 결과를 낸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잃지 않으면 누구나 100% 된다. 음. 그러니까 제가 발전해온 과정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음,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당시 있었던 참 많은 다른 리더들, 지금은 떠나가 보이지도 않는 리더들에 비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음. 눈치는 좀 있지. 눈치가 좀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저도요. 목표가 없었을 적은 없었어요. 단 한순간도. 단 1년도. 목표가 없는 시간을 보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너를 볼 때도 그것이 있나 없나? 그것이 어느 정도 강하냐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경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56페이지나 이거 내가 별표를 쳤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보자. 진짜 뻑뻑뻑 소리 나게 한번 해보자. 아무도 자기한테 그 어떤 내가 회사를 당장 그만둬도 아무도 자기한테 아무런 얘기를 못할 만큼 자기가 한번 뻘쩍지근하게 최선을 다해보자. 정면 승부해보자 하고 이 사람이 집에도 안 가고 24시간 회사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댔잖아요. 좋아서 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서 한 게 아니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것뿐이에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 암의 비즈니스 미친 듯이 하죠. 그럼 저 사람들 그 사람 어떻게 봐요? 진짜 이 일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농담식으로 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제가 한때 이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진짜 내가 못할 것 같고 내 성향과 너무 안 맞고 음. 그럴 때 제가 했던 말이 뭔 줄 알아요? 너무너무 아메이가 하기 싫어서 너무너무 아메이에 집중했다. 이 말 한 적 있어요. 진짜. 진짜 아메이가 하기 싫어서 지금 내 앞에 놓인 아메이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말을 이해가 됩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야. 아니지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깔딱깔딱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럴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진짜 내가 이 고비만 딱 넘겨봐라. 내가 바로 그만둔다. 막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생계였기 때문에 내가 현금 흐름을 이 정도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건 저는 그냥 죽음이었기 때문에 나올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저희도 농담식으로 그랬어요. 부모님 정해져 있고 남편 정해져 있고 부모님이 나에게 현금 흐름을 상속시켜 줄 상황은 아니고 남편이 나에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줄 상황도 아니고 응? 남은 건 자식밖에 없는데 제가 그때 농담으로 한 거예요. 내 자식들 보니 아이유도 없고 손흥민도 없더라. 그러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없죠. 얹힐 수도 없어 상황이. 결국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낼 수밖에 없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느꼈을 때는 내가 진짜 이 암에 한 싫어가지고 이 암에 제대로 해가지고 내가 진짜 안 해야지. 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안 해도 되잖아요. 진짜 그런 마음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근데 저도 딱 이 느낌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그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하기 싫어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 진짜 별표 만개 치세요. 나를 괴롭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과 갈등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이게 오늘 이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되게 많은 고민들 있죠. 있을 수 있죠. 내가 진짜 암에 해갖고 뭐 되겠나? 어? 내가 23년 했는데 앞으로 3년 더 한다고 뭐 되겠나? 어? 뭐 또 뭐가 있어요? 이 개떡 같은 스폰서 뭐 또 뭐 있어요? 암의 물건이 왜 이리 비싼데? 퀸이 있는데 퀸이 왜 또 티 나오고 청정기가 있는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과 몰입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했고 지금 이걸 하는 상황이니까 물론 더 좋은 일 있으면 하세요. 그렇지만 이것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만 다만 건성건성하지 마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내 마음에 있던 그 불안과 초조, 나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놈들이 볼 때는 엄청 확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저 이거 진짜 인정하는 말입니다. 제가 완전히 제가 겪은 똑같은 거예요. 나 진짜 너무너무 암에 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암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시간 이후 난 아메가 너무너무 아메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왜? 한때 진짜 몰입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아메를 지금은요, 아메의 진정한 맛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진정한 맛이 핀이 아니구나. 아, 이 진정한 맛이 소득이 아니구나. 이 진정한 맛이 뭔지를 제가 알게 돼 버릴 거예요. 그 몰입의 시간을 통해서. 뭔지 아세요? 자기 성장. 아메의 가장 맛있는 맛은 핀도 현금 흐름도 맛있는 맛 중에 하나 맞아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맞아요. 근데 최고의 맛은요. 변화된 나예요. 그게 너무 맛있어. 변화된 나. 어떤 일 앞에 그 일이 별거 아닌 일로 받아들여지는 변화된 나. 예민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는 변화된 나. 그게 최고의 맛이. 맛있는 것 중에 최고예요. Recording stopped.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전달받으셨어요. 오늘 하루 정말 뭐 한번 해보실래요? 적당히 띄엄띄엄 13579 하실래요? 1, 2, 3, 4, 5, 6 정상 레벨로 한번 이 일을 몰입해 보실래요? 1, 1.1, 1.2, 1.3 몰입해 보실래요? 몰입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